5분 책방 오늘 리보와 앤 데리고 왔어요. 민서가 이 책 고른 이유하고 간단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일단 주인공은 리보라는 로봇의 이야기인데 이제 플루니아라는 바이러스가 되게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거기 도서관에 일하던 리보와 앤 거기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확진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이제 리보와 앤만 혼자 남은 이야기인데 리보와 앤이 혼자 남기면서 막 도서관에 옛날에 있던 추억들도 감상하고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명언도 항상 감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리보랑 앤 둘 다 로봇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사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로봇이에요? 그쵸? 근데 둘 다 로봇이면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배터리 충전할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리보가 방전이 됐나요? 처음엔 앤이 먼저 방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리보가. 그러면 앤하고 리보는 그냥 방전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여기 보시면 도현이라는 친구는 리보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방전되지 않기 전까지는 배터리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당연히 거기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자기한테 바이러스가 붙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싫다고 하면서 다시 또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분 작가의 말을 민서가 읽어봤잖아요. 네. 이거를 글을 썼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배경이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음. 바탕으로 플루니아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했고 자기가 작가님이 이제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사서로 이야기를 비유한 것 같은데 이제 학생이 있어야 될 곳에 학생이 없다 이런 그러네요. 내용을 남긴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그 공간에 공적인 공간에 서로 이제 뭐 집합 금지했었잖아요. 그게 네. 민서도 그때 1학년이었죠. 네. 근데 그 집합 금지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하고 사람이 연결되는데 모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계기가 돼서 자기도 돌아보고 또 가족끼리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처음 겪어봐서 정말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죠? 민서는 이 책을 보면 아무도 오지 않는 도서관의 두 로봇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처음부터 되게 쓸쓸한데 네. 왜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 두 로봇은 로봇답지 않아 보이는데 둘 다 리보나 앤 모두 좀 감성적이고 정서를 교환하는 그런 로봇인가요? 원래는 앤이 되게 애들과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는 약간 캐릭터예요. 약간 따뜻하고 친구 얘기 잘 들어두고 고민을 약간 상담해주는 친구를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앤이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면 배터리가 많이 방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보에게 고민 상담을 얘기해보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아하, 일을 안 하면 배터리가 오히려 방전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 때문에 에너지 양이 적어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진짜 방전되기도 해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작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썼잖아요. 네. 근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정말 되게 탐험의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많이 도서관에 가지 않잖아요. 그쵸. 유튜브 슈퍼홈이 더 재밌겠죠. 그죠? 선생님도 유튜브 슈퍼홈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도서관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뭐 빵빵빵 뭐 이렇게 앞에 새긴 번호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의 막 계단이 펼쳐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선생님 하고 상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계단을 올라가면 막 정말 좋아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막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막 도서관의 책들이 막 커튼처럼 막 이렇게 나부끼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선생님 때는 이제 놀 게 없었어요. 재밌어 봤자 TV였으니까. TV보다는 책에서 보는 게 너무 즐거움이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워낙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모일 수도 없잖아요. 가뜩이나 안 모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뭐 유튜브나 쇼폼에 되게 중독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거를 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도서관이 선생님 더 쓸쓸하네요. 두 로봇보다는. 근데 로봇이 어쨌든 사서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로봇을.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계적이고
일을 처리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리보는 이렇게 감상적이죠? 아니 앤이 감사죠. 아, 애니 왜 감상적인 거예요? 앤은 책을 정리하는 사설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애들 공감을 고민을 들어주거나 책을 추천해주는 약간 인물이죠. 상담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앤. 코딩 입력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애니 좀 변종인가요? 약간 둘 다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앤 되게 기계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그쵸.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막 기계적으로 A 다음에 B하고 B 한 다음에 C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대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80대 할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갔대요. 네. 누가 봐도 80대예요. 그죠. 변장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음. 주민등록증을 안 보여주면 술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주민등록증을 왜 보라고 그러세요? 애초부터가 뭔가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해는데 성인이 아니라 노년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분명한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그 로봇 같은 알바생이 생각나네요. 인간도 알바생처럼 어떤 사람처럼 기계일 수 있듯이 기계도 인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방전이 안 돼가지고 서로한테 너무 멈췄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 아무리 기계들끼리 소통하더라도 사람이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얘네들이 이 땅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음, 책은 음. 작가가 의도가 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민서가 얘기했듯이 팬데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그 외로움, 아무도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아이들이 없을 때 그 모습을 자기 선생님을 리보와 앤에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없는 교실에 선생님은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그리고 에너지를 선생님이 사용됨으로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 있는 존재가 되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이게 되게 죽어 있는 시간이었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저 남자애가 나오잖아요. 네. 이 남자애는 뭐 약속을 지키거나 그 뭔가를 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림에 나와 있어가지고 나는 좀 좀 큰, 중요한 인물 중 하나죠. 리버가 되게 딱딱딱 진짜 로봇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추억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아이의 추억과 얘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고 이 아이가 메신저를 보내요. 그래서 잘 지내? 여기는 지금 무슨 바이러스가 퍼졌어. 내일 만나러 갈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 리보는 처음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아하. 앤이 아니라 이 남자애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과 기계와의 소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은 저기 챗 GPT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챗 GPT랑 막 채팅도 하고 그래요. 그럼 챗 GPT한테 네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챗 GPT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 얘기를 하라고. 아니 너는 명령 말고 네 얘기는 없냐고 막 진짜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선생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물어봤던 데이터에 대해서 나의 강점과 장점을 분석해달라고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네. 챗 GPT. 근데 꽤 마음에 들게 분석하더라고요. 오.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소년적인 그런 소년미가 있다. 여자지만 소년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소녀 같은 그런 게 있대요. 양면적인 그런 게 둘 다 있다는 얘기가 하는데 되게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서 나를 지켜봐서 나를 분석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되게 AI 챗 GPT하고 교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민서는 어때요? AI와 좀 뭔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적 있나요? AI 같은 응.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응. 되게 제가 영어 시간에 챗GPT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막 이야기를 써달라 이래서 뭐 제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 약간 그 일본 영화처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썼는데 완전 그 글을 잘 쓴 거예요. 그 글을 잘 써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랬는데 자기 경험은 진짜 얘기 안 해주는 게 너무 아쉬웠고. 자기 경험은 없죠. 그냥. 뭔가 데이터밖에. 경험이란 거라는 데이터랑 경험은 다르죠. 코딩을 그죠? 경험을 약간 코딩을 조금 했으면 좀 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을 수도 그런 생각이 있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AI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사람을 생각 못하고 그냥 딱
그냥 일을 딱딱딱 하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데이터와 생각을 하잖아요. 통계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AI 생각이 궁금했군요. 그래서 인간미가 있는 AI가 있으면 그럼 좋겠다. 그렇죠.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인간미가 있으면은 그 반대 면도 있는 거죠. 편견이 있겠다. 그죠? 인간미가 있으면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AI가 너무 편중된 정보만 주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뭔가 사람한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인공지능 같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그러죠. 내 사람한테 담임 선생님 AI처럼 진짜 담임 선생님 AI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규칙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약간 인간미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인간미가 없다는 거는 진짜 그냥 그 인공지능 자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인공지능의 특징이죠. 인공지능 같다라면은 어느 정도 인간미가 면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 같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람한테 인공지능 같다는 거는 사람이기는 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깊은 GPT 생각을 했네요. 같은 게 인간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느 부분이 인간 같은지 좀 궁금해요. 인간 같은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자기의 경험도 없고 자신의 감정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인간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선생님이 말을 하는 생각하는 그런 인간답다는 들어주는 거, 맞춰주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도 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남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감정과 관점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게 좀 인간다운 것 같아요. 맞네. 인간다운 면이 있죠, 사람은. 근데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공감하는 거, 그것도 인간다운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선생님이 민서랑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통계하고 경험하고 다르잖아요. 통계라는 거는 나의 경험인가요? 아니죠. 남의 여러 경험이죠. 사람의 그러니까 남의 경험이에요, 남의 경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100%안 되는 일이 나한테는 1%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통계예요, 모든 게. 그쵸. 근데 타인의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그렇게 데이터에 매몰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변화하고 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고, 뭐 여러 번 깨져서 여러 번 업그레이드하는 인간이니까. 민서는 기계한테 배울 게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획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 나도 그거 왜냐면 배우고 싶어요. 되게 뭔가 사소한 일에도 인간은 틀어지기 마련인데 AI 같은 틀어져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짜고 맞아요. 만드니까 그게 되게 대단하다. 마치 그거에 대한 계획을 했던 것처럼. 그게 신기하죠. 인간이 AI를 못 이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는 AI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가끔 인간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리보와 N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 리보와 N 홀로 남겨진 두 로봇의 얘기. 두 로봇의 이야기. 민서가 후속 작품을 쓴다면 어떤 거 써보고 싶어요? 약간 리보와 N과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반대를 써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리보와 N이 사람이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다 로봇인 그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AI 세상 속에 외로운 인간 둘이요? 이것도 그래서 재밌겠네요. 그거는 어떠냐면은 약간 이제 인간을 로봇으로 썼잖아요. 걔네들은 우리처럼 우리 반대로 그냥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획에만 충실하는 애인데 이제 사람으로 리보와 N을 치자면 걔네들은 감정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그것도 재밌겠다. 저는.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계는 사회성이 없거든요. 네. 상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이게 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네. 바꾸고 수정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잘하죠. 근데 그게 꼭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회성에 갇히게 되면 인간이 자기 고유성을 잊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한테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인기 많은 시체가 되느라고 진짜 내가 없어지는 거는 난 그거는 기계한테 배우고 싶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런 글을 읽고 나서 민서가 여러 번 글을 읽으면 뭐가 좋아요? 이제 놓쳤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제일 크지만 그래도 뭔가 이때는 리보로만 생각을 하는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뭐 도현이라든지 N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해볼 수 있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를 가끔씩 찾아보기도 해요. 선생님은 여러 번 읽으면 좋은 게 진짜 민서가 말한 대로 관점이 달라지고 해상도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한 80%로 봤는데 2번, 3번 보면서 이제 100%의 해상도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책을 읽는 거는 되게 유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줄 평은 했고 평점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원래는 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걸 공모전 글을 쓰기 위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2번, 3번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읽게 되다 보니까 리보라는 애가 애나의 이야기에 쓸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제야 그 감정선 이해가 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2점짜리 그냥 볼품없는 책 내용이었는데 뭔가 점점 보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깊어지는 거예요. AI도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인간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걸로 글을 쓰기도 했는데 되게 작가님이 되게 잘 썼다고 칭찬을 받은 글 중 하나였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민서를 성장하게 한 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서 옛날에 못 보던 걸 보는 거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죠? 네.